네, 자,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토탈 빌 컬럼에서 최대값을 찾고 그 행 전체를 출력하자가 문제예요. 자,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다가 네, 차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우선 이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은 어떻게 찾아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대괄호, 이거 인덱스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컬럼 이름 찾아서 이렇게 하면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 한 개를 찾을 수가 있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토탈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도 토탈 빌이라고 속성의 이름을 프로퍼티 이름을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컬럼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의 프로퍼티 속성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최대값 함수가 있어요. 맥스. 시리즈 사실은 이 함수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결과부터 볼까요? 결과부터 보면 50.8이 얘가 최대값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팁스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거기에서 컬럼을 꺼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한 개, 1차원이죠. 1차원. 뭐라고 불러요? 시리즈. 시리즈에서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럼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잖아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불러요? 메서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판다스 패키지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 max가 선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호출해 주시면. 자, 그러면 그 행이 이 최대값이 몇 번째 행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불리언 인덱싱이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토탈 비 뭐랑 같으면 우리 위에서 최대값 찾았잖아요. 50.81하고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죠. 레코드 하나밖에 없어요. 50.81 팁은 10달러를 주고 왔어요. 거의 20% 정도를 팁으로 주고 왔거든요. 남성이 주고 갔고 그 남성은 흡연자였었고요. 토요일에 식사를 하러 왔었고 토요일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세 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같은 거 찾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하나로 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예요. 그리고 조건은 팁스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토탈 빌의 값이 최대값과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최대값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최대값 자리에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토탈 빌 컬럼의 최대값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결과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계 보여드렸던 거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그 조건에 맞는 행을 찾는 네, 그런 방법을 원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네,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는 뭐였었나요? 그 다음 연습 문제는 최대값 대신에 최소값을 찾는 거였군요. 최대값 대신에 최소값을 찾는 거였습니다. 메서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바로 위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 메서드 이름만 max에서 mean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total bill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게 최소값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최소값은 팁스 total bill 점 메서드 이름이 mean이라고 있어요. mean이라고 쓰니까 콜앱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보여주죠. min이 들어가 있는 함수 이름 두 개를 보여줘요. mean은 말 그대로 미니멈이니까 최소값이라는 뜻일 거고요. median 이렇게 써져 있죠. 자, median 뭘까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중위값 50%에 있는 값. 전체 데이터를 그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쭉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딱 50% 위치, 딱 중간 위치에 있는 값, 중위값. 그 중위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미디언이에요. 미디언. 그래서 단어만 아시면 단어의 의미만 아시면 그 메서드의 이름을 찾으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영수증, 그러니까 식사 금액이죠. 영수증 금액의 최소값은 3.07, 3달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달러인데 팁은 얼마를 주고 갔냐면 1달러를 주고 갔어요. 팁 자체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식사한 금액에 비하면 33%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이고요. 흡연자였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혼자 와서 식사를 했었어요. 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게 그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다 갔지? 어, 영수증 금액 최소값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네, 여기까지 했죠. 남성들의 팁의 평균을 찾자예요. 남성들의 팁의 평균을 찾자. 네. 자, 그러면 전체 데이터, 아까 우리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두 개의 값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별, 컬럼, value, counts. 이렇게 하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매일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 다음에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57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value count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출력해보면 알겠지만 출력해보면 알 수도 있지만요. 그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실제로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지 대문자로 들어있는지 소문자로 들어있는지 뭐 대소문자가 섞여서 들어있는지 한글로 들어있는지 영어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교문을 만든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들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걸 파악할 때에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남성이라고 하는 걸 찾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조건식을 뭐라고 쓰면 돼요? 얘가 영어로 매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행들만 전부 선택하면 그러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의 평균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제가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할 건데 남성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성별이 남성인 레코드만으로 작성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줄여가지고 df라고 쓸게요. 그런 변수를 mail df라고 할 거고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tips 그리고 조건식은 팁스의 컬럼 중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뭐랑 같은 거? 매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이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157개의 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만들어 보고요. 매일 df를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시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57개. 맞죠? 그죠? 맞죠? 그러면 성별이 남성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팁스 컬럼. 여기에 있는 팁스 컬럼에서 여기에 평균을 찾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 메서드를 쓰시면 돼요. 매일 df 점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가 mean이잖아요. 메서드 이름도 mean이에요. mean.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결과값의 타입이 float이란 뜻이고요. float이란 뜻이고 평균 얼마란 뜻이에요? 3.08. 그러니까 남성들은 157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팁을 평균 3.3달러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주고 갔는지, 얼마나 적게 주고 갔는지, 편차는 얼마나 큰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달러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부분집합을 찾고 그 부분집합에서 컬럼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 값을 찾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아마 여성이었죠? 여성들의 팁의 평균. 그죠? 여성들의 팁의 평균.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들 거예요. female df라고 만들 거고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성별인 컬럼의 값이 같다. 뭐랑 같다? 우리 아까 확인해 봤으니까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시면 행이 몇 개라고 나와요? 87개라고 나오죠. 87개라고 나옵니다. 남성이 157. 그죠? 여성이 87. 합치면 244. 맞죠? 전체 244개 행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거죠. 잘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보면 성별에는 여성만 들어간 게 맞느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팁의 평균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female, female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 컬럼의 팁 컬럼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래요? 2.8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83.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적죠. 남성은 대략 한 3달러 정도고요. 여성은 대략 2.8달러 정도니까 한 20센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 평균이 남성이 조금 높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문제는 뭐였나요? 자, 성별에 대한 거를 했고요. 일요일에 팁의 평균 찾자 이렇게 했죠. 일요일에 팁의 평균을 찾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건 요일 중에서 일요일만 찾는 거예요. 요일 중에서 일요일만 찾는 거고. 자, 그러면 요일이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가 요일이었고요. 이것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value count를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4개의 값이 있었어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돼 있어요? sun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문장을 만들 때, 비교식을 만들 때 Sunday라고 해야 될지, sun이라고 해야 될지, 첫 글자 S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써줘야 비교식이 제대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걸 value count와 같은 그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일요일이 sun이라고 되어 있고 첫 글자 S는 대문자고 행이 모두 몇 개가 나오면 된다? 76개가 나오면 된다. 요거를 확인해 보고 부분집합 찾아서 그 다음에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확인도. 자, 그럼 요거는 그대로 남겨둘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Sunday DF라고 할까요? Sunday DF. 일요일만 찾는 거죠. 일요일만.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팁스의 컬럼 이름 뭐? 데이.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시리즈. 자, 여러분들 점 하고요. 데이라고 했을 때 이 옆에 힌트로 뭐라고 보여주냐면 시리즈라고 보여주죠.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아요. 이거는 컬럼 이름이 맞아요. 근데 여기가 시리즈라고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같은 거를 찾아야 되죠. 어떤 문자열하고 같은 걸 찾으시면 돼요? sun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걸 찾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Sunday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보면 자, 맞아요? Sunday는 행이 몇 개 있어야 돼요? 76개, 그죠? 네. 76개의 로우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데이 컬럼을 보시면 전부 다 sun만 들어가 있죠.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썬데이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컬럼은 팁. 그리고 여기에 평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요일에는 평균 얼마를 줬대요? 3.25달러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은 평균적으로 3.25달러를 줬대요. 3.25달러를 줬대요. 이해되시죠? 네. 자, 제가 과제로 드렸던 건 아닌데, 요일별 팁의
평균을 모두 출력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드리면 요일이 전부 몇 개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4개를 다 출력하시는 거예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요거 응용하세요. values. 이게 다 나오는군요. 다 나오는군요. 네.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리고 day는 컬럼이니까 시리즈죠. 시리즈에서 메서드 호출했죠. 자, 이거는 판다스의 시리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메서드인데 얘는 그 시리즈의 중복되지 않는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리스트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리스트는 아니지만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리스트와 비슷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values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죠. tips.date.values라고 하면 잠시만요. 아까 tips. 그 다음에 day가 있었고 시리즈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속성이에요. 속성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즈의 values라고 하는 속성인데 얘는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값들만 리턴 해주는 거죠. 시리즈에 저장된 모든 값들. 그래서 244개의 문자열이 있는 거고요. value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244개의 값이 있는 거고요. 근데 유니크를 쓰시면 유니크가 유일한, 독특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는 중복된 것들은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sun 한 번만 나오고요. saturday 이렇게 나오면 set 이렇게만 나오고 thursday가 몇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값들만 줄 수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요거 이용하시면 반복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힌트로 반복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 줄 한 줄 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 그죠? 데이가 같다. 자
무슨 요일부터 나오냐면 썬데이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요일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맞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그 데이터 프레임에는 뭐가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지 않을까요? 그 컬럼에 뭐를 찾으시면 될까요? 평균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은 우리 아까 위에서 찾은 값하고 같아야 돼요. 자, 요 코드도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여기 변수 이름 뺀 것뿐이에요. 변수 이름 뺀 것뿐이고, 어, 이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서브셋,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 요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는 방법은 점, 그리고 컬럼 이름. 컬럼을 찾았으면 메서드 호출하면 평균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뭐만 바꿔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셋, 그죠? 그럼 이거를 뭐 프린트문 안에 넣어서 프린트문 안에 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sun 대신에 sat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붙여넣기 하고 sun 대신에 Thurs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Friday 이렇게 쓰시면 값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여기는 일요일의 팁의 평균, 그 다음에 토요일의 팁의 평균, 목요일의 팁의 평균, 그리고 금요일의 팁의 평균이에요. 일요일이 제일 많군요. 그죠? 자, 근데 똑같은 코드를 복붙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반복문 쓰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돼요. 네. 이런 코드를 보시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반복문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음. 자, 그럼 이런 값들을 찾기 위한 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유니크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자, 저거를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for day니까 요일이 될 거니까 d라고 할게요. in 어디에서 tips.day.unique 메서드 호출 결과에서 자, 그리고 일단 d가 뭔지 출력을 해볼게요. 맞죠? 유니크한 집합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을 해보면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문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무엇을 할 때 사용할 거냐면 서브셋, 부분집합, 부분집합 df라고 할게요. 얘를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tips, 그 다음에 tips의 요일이 같다. 여기 자 이제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변수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D. 여기를 D라고 했으니까 D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Sunday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 D가 Saturday가 되겠죠. 세 번째는 여기 D가 Thursday. 네 번째는 여기가 Frida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들대로 부분 집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 계산할 수 있죠. 그 부분 집합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t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t의 평균. 변수 이름이 t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부분 집합에서만 찾아야 되죠. 부분 집합의 t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프린트만 해주시면 돼요. 요일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값도 출력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앞에 D 이게 요일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평균값은 팁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 네. 일요일에는 3.25달러였었고 평균이 토요일에는 2.99달러 목요일에는 2.77달러 프라이데이에는 금요일에는 2.73달러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나중에는 이것도 폼은 안 쓰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까지도 폼은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코드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거를 좀 나눠서 쓴 거고, 네, 이렇게 출력한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알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바라면 무슨 요일에 일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클까요? 일요일. 그죠?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에 이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게 팁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네. 이 데이터 프레임의 목적이 그거예요. 알바 입장에서 언제 일하는 게 팁을 많이 받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자 이거예요. 무슨 요일에 그 다음에 남성 손님한테 가서 그 서빙을 할까? 여성 손님한테 가서 서빙을 할까? 흡연자한테 가서 서빙을 할까? 비흡연자한테 서빙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들을 해서 어떤 경우에 팁이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뭐 데이터가 많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서는 일요일에 팁의 평균만 출력하는 거였었는데 모든 요일의 팁의 평균도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일요일이면서 남성의 팁의 평균. 그 다음 문제는 일요일이면서 여성의 팁의 평균. 자, 요거 두 개죠. 우선 요 첫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두 개가 남았어요. 자, 일요일 남성 팁의 평균. 자, 이거는 부분 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요일이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성별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아서 그 부분 집합에서 팁의 평균을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일요일이니까 썬데이, 남성이니까 매일, 그리고 df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요일 남성 데이터 프레임 이런 뜻이에요. 팁스 조건식을 써주면 되죠.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and 연산자를 파이스 판다스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때 and나 or 연산자의 p 연산자들은 괄호로 묶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연산이 이상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산 순서를 명시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요일이다예요. 일요일은 어떻게 찾아요? 팁스, 요일, 같다, 그 다음에 썬데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그리고죠. 그 다음에는 팁스, 성별, 같다, 그리고 여기는 문자열이 매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부분집합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실행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찾아졌는지를 출력을 해보시면 길죠. 이거는 그 판다스에서 설정이 그 기본 몇 줄까지는 다 출력하겠다라고 한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 몇 줄 안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가 다 중간에 생략되는 거 없이 다 출력이 된 거예요. 몇 개 정도 1, 2, 3, 1, 2, 3, 5, 6, 7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죠. 숫자들이. 여기는 원래 있었던 인덱스예요. 원래 있었던 인덱스. 다 출력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너무 길잖아요. 헤드. 뭐 다섯 개 정도만 보면 Sunday dinner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죠.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이 몇 개인지 자 이런 데이터 일요일이면서 남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이 몇 개인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쉐입 간단하게 쉐입을 보시면 돼요. 58개 데이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행의 개수가 58개이면 그거는 이 파이썬 노트북에서 그냥 다 출력을 해버려요. 이거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노트북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 제한하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부분집합을 찾았으니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썬데이 메일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찾고 팁의 평균을 계산하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일요일 남성은 3.22달러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일은 같은데 요일은 요일은 일요일인데 성별이 여성인 거를 찾는 거죠. 이번에는 여성. 이게 마지막 문제였었죠. 이게 마지막 문제였었고요.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그리고 여성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일요일이고 그리고 여성인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팁스 그리고 요일 그리고 썸 이렇게 하시면 같다 비교하시면 될 거고요. 팁스 그 다음에 성별 같다 여기서는 female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도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Sunday female DF의 head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female 성별은 전부 female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요일에는 Sunday가 들어간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이 몇 개인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ape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죠. 18개밖에 안 돼요. 일요일에 여성 손님은 18개의 레코드밖에 없습니다. 18개의 레코드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Sunday Female DF에서 팁을 찾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3.36이에요. 3.36. 남성보다 높네요. 그죠? 예. 그럼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모든 손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평균은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그 값들을 평균해 보면 나눠 보면 이렇게 수렴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팁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요일별 요거 응용하시면 뭐 다른 것도 더 하실 수 있겠죠. 뭐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남성 여성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목요일에 남성 여성, 일요일에 남성 여성, 금요일에 남성 여성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팁스 보통 제가 컬럼 이름을 쓸 때 저는 이게 좀 귀찮아서 대괄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따옴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거를 선호하냐 하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쓰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제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자, 팁스 점 하고서 아까 그 요일 볼게요. 요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리즈라고 나오죠. 시리즈. 토탈 빌, 토탈 빌, 토탈 빌은 뭐라고 나와요? 이것도 시리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팁, 시리즈라고 나오죠. 데이, 이것도 시리즈라고 나오죠. 타임 있었죠. 타임. 런치, 디너 이거 있었잖아요. 타임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 시리즈라고 나와요. 시리즈. 자, 근데 유독 사이즈만 뭐라고 나와요? 프로퍼티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 컬럼 이름이다 아니다. 컬럼 이름이 아니에요. 얘를 실행해 보시면 1708 1708 이거 뭘 것 같으세요? 244개 행 7개 컬럼 곱하면 1708 그죠? 그 각각 그 아이템 개수 그러니까 행과 사이즈는 행 곱하기 컬럼 그거 지금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미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었던 거고 그 프로퍼티는 얘는 그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행과 컬럼 곱해가지고 몇 개 그 셀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때에는 이런 방법밖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컬럼 이름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간혹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의 프로퍼티 이름이거나 함수, 메서드 이름과 겹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주의하시면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 드리기 전에 또 다른 연습 문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과제로 드리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그 식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식사 시간. 그러니까 런치냐, 디너냐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식사 시간별 팁의 평균을 모두 출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에 무슨 값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뭐 런치하고 디너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런치라고 하는 부분 집합, 디너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각각 팁의 평균을 찾아볼 수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 시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컬럼 이름들 중에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었고요. 얘는 옆에 힌트가 시리즈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컬럼 이름이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 하고서 어떤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시리즈라고 나오면 이거는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value count도 좋고요. value count도 좋고 디너가 176, 런치가 68. 그러니까 값들이 디너하고 런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디너하고 런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는 팁스 그다음에 타임 아까 유니크한 값들만 찾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디너가 있고 런치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주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반복문 쓰면 되겠다. 얘 반복문 쓰면 되겠다. 어떻게? for 타임이니까 t라고 할까요? t 어디에서? 팁스 타임 유니크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임 컬럼에 유니크한 값들 안에서 변수를 하나씩 꺼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은 디너고 두 번째 값은 런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만들 수가 있냐면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팁스의 타임 컬럼의 값이 그죠? 팁스의 타임 컬럼의 값이 t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부분집합을 찾았죠. 그리고 그 부분집합을 찾았으면 팁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부분집합에서 팁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이 결과를 프린트 해보시면 돼요. 자, 시간은 t라고 쓰시면 되고요. t라고 쓰시면 되고 평균은 팁 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리스트 오브젝트 네? 그 위에 팁스가 있습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 이름부터 써줘야 되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녁 손님들은 평균적으로 3.1달러, 그리고 점심 손님들은 평균적으로 2.7달러, 한 0.4니까 40센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알바라면 저녁에 일하는 알바가 조금 더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저희 조금만 더 하고요. 혹시 뭐 화장실 같은 거 급하신 분 계세요? 저 조금만 더 해서 점심시간 조금 일찍 가실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게요. 다른 데이터셋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예전에 그 바다에 침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화로도 나왔었죠. 영화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고 그 영화도 나온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 타이타닉의 생존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그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셋이 있어요. 네, 뭐 그걸 보여드릴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이것도 C본 라이브러리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셋 이름이 타이타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타닉.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에러 없이 실행되면 여기에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일 거예요.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타이타닉 이렇게 해서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 맞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이 몇 개가 있냐면 891개 행이 있고요. 컬럼은 15개가 있어요. 그리고 891개니까 레이블이죠. 행의 레이블이 0번부터 890번까지 자동으로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이렇게 15개가 있어요. 일단은 말로만 설명드리고 있다가 저기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survived라고 되어 있죠. 생존이라는 뜻, 생존. 그죠? 살아남았다라는 뜻이고요. 숫자 0이 있고 숫자 1이 있죠. 네. 0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리고 1은 생존이에요. 생존. 자, 근데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컬럼이 여기 있어요. ali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ive. alive는 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alive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no,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yes는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survived의 0은 alived의 no랑 같고요. survived의 1은 alive의 yes랑 같아요.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의미가 하나는 숫자로 하나는 문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P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객실 등급이라고 합니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상위층, 뭐 하위층 뭐 이렇게 뭐 그 아주 럭셔리한 그런 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내는 그런 방도 있을 거고 배 안에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 P 클래스가 또 뭐랑 비슷하냐면 클래스랑 같은 의미예요. P 클래스와 클래스가 있는데 3등급 객실 영어로 그냥 third라고 돼 있고 1등급 객실 first 비행기에서 뭐 first class 뭐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도 같은 의미의 컬럼이 하나는 정수로 하나는 숫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뭐 성별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나이 그 탑승객의 나이예요. 탑승객의 나이고요. 여기 출력된 것들 중에 보시면 그 탑승객의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BSB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sibling spouse 이거 줄여서 쓴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형제 자매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 그러니까 이 남성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동행. 그 동행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동행이 한 명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명이 있다는 뜻이고요. PARC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parent child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그러니까 이 남성 승객이 부모나 아니면 자녀와 함께 탔느냐. 근데 없다는 얘기고 여기 2명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나 자녀, 양 부모가 같이 탔거나 아니면 자녀가 2명이 있거나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요. fare는 운임. 그러니까 배상. 배를 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3등급 객실을 탄 손님은 그 돈이 적죠. 1등급 객실에 탄 사람은 그러니까 운임을 더 많이 지불한 거죠.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타려면 엄청 비싸게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바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얘예요. 임바크 타운. 임바크 타운이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배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하고 목적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중간에 어디를 경유했다가 그 다음에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간 그런 그랬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손님이 어떤 항구에서 탔느냐 이거예요. 어떤 항구에서 탔느냐. 뭐 사우스 햄프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탔느냐 아니면은 쉐보르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퀸스타운에서 탔느냐 어느 항구에서 타서 그냥 목적지까지 가려고 한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첫 글자가 이게 한 글자로 표시가 된 거예요.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퀸스타운 그러면 Q. 그래서 얘는 임바크드 타운하고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라고 하는 거 있죠. 후는 여기 성별하고 똑같아요. 남성은 man이라고 표현했고 여성은 woman이라고 표시했고 그래서 이것도 그 겹치는 컬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겹치는 컬럼이 있는 거고 어덜트는 성인이란 뜻이죠. 성인 남성이란 뜻인데 성인 남성이냐 아니냐 이것만 본 거예요. 성인 남성이냐 아니냐만 true, false로 나타낸 컬럼이 있어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데크가 뭐였더라? 아 데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문서 까먹었어요. 데크가 뭐였는지. 뭐 나중에 문서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은 혼자 탔느냐, 혼자 타지 않았느냐예요. 혼자 타지 않았다. 이거 여기 동행이 있죠. 동행이 있으면 혼자 타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동행이 없죠. 형제 자매나 배우자도 없고 자녀나 부모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탄 사람, 추로.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프레임, 컬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survived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이거는 생존 여부. 0은 뭐라고 생각하자? 사망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1은 생존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컬럼과 똑같았냐면 이게 alive 컬럼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no 요거 사망 yes 요거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survived의 0은 alived의 no와 같다. 그 다음에 survived의 1은 alive의 yes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 클래스. P 클래스 이거는 객실 등급이에요. 객실 등급. 이 객실 등급은 뭐랑 같냐면 클래스 컬럼하고 같아요. 클래스 컬럼과 같은 내용이에요. 객실 등급 P클래스 1은 first고요. P클래스 2가 아마 있을 거예요. 2는 secon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 여기서는 문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성별. 이 성별은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le, fema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le, female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거는 무슨 컬럼과 같냐면 who라고 하는 컬럼과 같아요. who 컬럼과 같은 내용이고요. who 컬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것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who는 이렇게 돼 있대요. 제가 약간 문서를 옆에 좀 문서 보고 있는데, 성인 남성, 네. 그다음에 성인 여성, woman이라고 돼 있고요. child가 있어요. 어린이. 어린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섹스와 who는 완전히 같은 컬럼은 아니에요. 얘는 성인, 그 다음에 어린이 구분 없이 남성, 여성 구분한 거고요. 여기서는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따로 뺐어요. 네, 그게 who입니다. who. 그 다음에 age는 컬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고요. 나이고 아까 SIB 그 다음에 SP는 동행한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숫자. 앞에 얘가 그 sibl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형제, 자매라는 뜻이고요. 스파우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남성 같으면은 와이프가 될 거고 여성 같으면은 남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PARCH 얘는 페어런트 앞에 PAR은 페어런트 그 다음에 CH는 chil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행한 부모 또는 자녀의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페어가 있어요. 페어가 있고요. 예, 페어는 그 탑승권 가격, 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뭐 임파크트 타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분석할 때 사용하지 않을 거여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어요. 언론도 할까요? 언론도 하면 true, false가 있는 게 있으니까 adult male 언론이 있어요. adult male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이거는 성인 남성인지 여부. true이면 성인이면서 남성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이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이더라도 어린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은 그 혼자 탑승했는지 여부, 혼자 탑승했는지 여부. 그래서 추루는 동행한 형제, 자매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false인 경우에는 형제, 자매, 배우자의 동행인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 자녀 쪽에 동행한 자녀 숫자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컬럼은요. 둘 중에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0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보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컬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덜트 메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덜트 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후라고 하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man이라고 있느냐 아니면 man이 아닌 값들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컬럼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정보만 조금 보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적 버전 뭘까요? 타이타닉.info부터 볼게요. info. 자, 인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행의 개수.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행의 개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다 볼 수 있죠. 컬럼에 널이 아닌 값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널인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데이터 타입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은 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돼요. 그죠? 전체 행의 개수가 891개지만요. 나이라고 하는 컬럼 보세요. 891개가 아니죠. 714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891이 아닌 것도 뭘까요? 데크가 있죠. 뭐 데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널이 아닌 것들보다 널인 것들이 더 많아요. 그죠? 보통 이런 그 컬럼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기도 해요. 널값이 너무 많으니까 널값 그 좀 불필요한 컬럼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정수이냐, 실수이냐 이런 거 있고요. 자,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문자열과 똑같이 생각하세요. 문자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브젝트라고 나오면 객체인데 객체는 문자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돼 있죠. true, false 저장하는 거. 그 다음 카테고리 타입, 범주형 타입 뭐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몇 개만 이렇게 좀 볼게요. 타이타닉, 헤드 이렇게 앞에서 몇 개만 볼 수가 있고요. 5개가 아니라 7개를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7개를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뒤쪽에서 몇 개를 보겠다도 가능하겠죠. 타이타닉, 테일 그리고 여기서도 뭐 7개를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앞쪽에 있는 7개의 데이터, 뒤쪽에 있는 7개의 데이터 뭐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수가 들어갔구나, 문자열이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여기 NaN이라고 되어 있죠. NaN 문자열로 설명을 드릴까요? NaN은 뭐의 약자냐면 not a number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숫자 아님 이렇게 쓴 거잖아요. 숫자 아님 이란 뜻이죠. 자, 이 NaN은 숫자 타입 컬럼에 숫자 타입 컬럼에 값이 없는 경우 NaN 이렇게 나옵니다. NaN이라고 하면 not a number, 숫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값이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값이 없는 거다. 문자열 타입에도 NaN이라고 하고 있죠. 문자열 타입에도 NaN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값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나, 각각의 컬럼이 무엇인가까지를 살펴봤고요. 식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나, 이런 분석을 저희가 오후에 해볼게요. 뭐, 남성이 많이 살아남았는지, 여성이 많이 살아남았는지, 어린이가 많이 살아남았는지, 뭐 1등급 객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는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